일본 제철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제 나가지고 실제로 자산 압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즉시 항고하겠다 반발하고 뭐 자민당에서는 막 들불티점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정부를 제재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우리 광복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일본의 민간 기업,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책임을 인정한 거거든. 네. 이것을 국가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일 무역 전쟁을 사실 도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판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그게 사적 보복이나 뭐 범죄, 형사 범죄였다면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걸 지금 보상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나치 전범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80이든 90이든 무조건 본국 송환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 범죄에 관련된 피해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우리나라 한국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배상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 금액 자체는 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철 이것도 해봤자 뭐 10억도 안 되는 돈인데 피해자 4명한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 네, 이거.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액수보다 중요한 게 이 논리가 관철돼 버리면 지금 일본 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전범 기업들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그 유가족들도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돈도 중요하죠.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이런 법적 투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 범죄가 존재했고 그게 그 당시에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신일 철주금 일본 제철 각각 1억 원씩 4명한테 배상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측 4명이 12월 달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서 포스코와 일본 제철의 합작회사인 PNR이라고 하는 곳에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어요. 그 법원이 이 액면가로 4억 원 정도의 주식을 압류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이제 그런 결정이 나면 국가 간의 서로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요거 대한민국 법원이 자산 압류 결정을 했으니까 전달해 달라고 해. 근데 일본이 그걸 전달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게 공시 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그냥 공지하는 거예요. 2달 동안 기다려. 홈페이지에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거야. 4명한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니들 자산 중에 일부를 4억 원어치를 이걸 압류를 해놨다라고 2달 동안 기다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끼어드는 건 굉장히 웃긴 거지.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공시 기간이 지나고 이제 주식을 매각해서 이제 보상금으로 현금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이의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어떤 법적 그 효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든 합리적인 건 맞는데 이제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원하는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거죠.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일본의 비겁함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러나 저러나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의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나서는 것 자체가 그렇죠. 피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일본이 참 모자란 거예요. 내가 아베란 말이에요. 독일처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중요해. 국가 브랜드란 말이에요. 최소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아마 친일 국가로 따지면 대만 정도?
나머지 다 싫어해. 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항복 선언을 할 때, 항복 선언은 미 군정한테 문서로서 항복을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그 당시 천황이 네. 전쟁을 끝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당분간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고난을 미군한테 넘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로 전쟁을 끝냅니다. 왜? 우리 일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황으로서 일본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천황으로서 그 결단을 내려서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한테는 패배한 거잖아. 네. 항복 문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굴종적인데 미국이 아니면은 대가리를 쳐들고 이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일종의 정신분열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일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8월 15일날 광복절을 보고 어떤 친구가 너네 우리 종전 기념일이랑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종전 기념일.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네. 그렇게 배우는 게 없고 역사적으로 개념이 그렇게 장착이 잘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일을 하는 세력들도 계속 뭐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계속해서 친일을 하고 지금 이게 사회에 굉장히 침투돼서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인식이 계속 뭔가 혼란을 겪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일본의 이런 행태를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한데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유스타즈라는 단체에서 저희가 8월 15일 날에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기록하고 처우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게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에 출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네. 광복절인데. 저는 8월 15일 날 최민희 의원 사면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되겠죠. 네. 선거 한판 굶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사면해줘요. 그것도 그럼 억울한 됐지. 사건이잖아. 예.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와서야 남양주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때면 사법농단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최민희 석간회기 프로젝트가 있었단 말이야. 예, 국정농단의 시작점이 최민희잖아요. 그 보복하기에 가까운 거지. 90만 원 쓰레기통. 그렇지. 몰카 이런 거. 네. 최민희는 좀 사면 됐으면 좋겠고요. 매개 좀 밖으로 새는데 막 오늘 방송 대충 하려고. 어쨌건 지금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건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거야. 일본 불매에 80%가 참여하는 나라 분들도 왜 토착외구들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 일부는. 실제로 유니클로가 최근에 9개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물러가면서 하는 말에 불매운동 때문이 아니고 요즘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많아져서 필요가 없어졌다. 개뿔 지금도 그 근처에 유니클로 있는 그 몰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가보면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가서 장난을 치지. 유니클로 안에 사람이 있다. 실제로 그 유니클로가 한참 그 문제가 됐을 때 런칭했던 게 GUG. 네, 지유. 네, 지유. 완전 철수했습니다. 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망하게 못했는데 내가 했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선택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줬던 딱 한두 기업만 선택적으로 몰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유니클로도 끝까지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니클로가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피해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마무시합니다. 유니클로 때문에 패션이나 어떤 생태계나 농작물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 매장 보이면. 재밌잖아. 유니클로 안에 사람 있다. 참네. 자, 일본 놈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이나 지금 미통당이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네. 한치도 안 변해. 쉽게 표현해서 아베는 문 대통령 정권 망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무역 전쟁의 의도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
일본이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폭망하고 그 경제가 폭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4월 총선 때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선 때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일본 회의 같은 데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됐지.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윤석열이나 미통당이나 아베나 똑같은 공범인 거야. 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아니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2등 시민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다시 뭐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본과 무역 전쟁할 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으로 뭔 짓 했는지 기억하세요? 일본 정부를 편들었던 놈들. 네. 이런 놈들이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정의원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토착 애고들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김부겸 의원 뭐 처남 이야기 건은 이영훈은 이영훈대로 김부겸은 김부겸대로 다뤄야죠. 이영훈이 처남이니까 김부겸 안 되라고 하는 우리 내부적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놈들은 제일 나쁜 놈들이죠. 처남하고 도대체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처남 삶에 뭐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김부겸 입장에서 처남은 쓰레기인 거지. 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네, 대신 말해주셔서 김부겸 의원님께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영훈 같은 놈이 어떻게 되는가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처남은 어떻게 뭘 조정을 합니까? 진짜. 그걸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세력 아닙니다. 김부겸 의원은요, 의원 나름대로 자기 살아오는 과정에 뭐 자기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100% 우리가 막 봤을 때 뭐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구라는 상징성 갖고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나름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신 분인데 너 이영훈이 처남이잖아 이렇게 하는 건 원당치 않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 이씨들은 다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죠. 우리 조상 중에도 울사오적 있어. 예. 그 울사오적 때문에 내가 이 방송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